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에서는 미술 풍조 4분석을 위해 알아야 할 미술의 표현 기법 중 원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원근법의 개념을 알 수 있으며 미술 풍조 4분석을 할 때 대상 미술품의 표현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강 미술이란 강의에서 미술은 미를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원근법은 미술에서 사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본으로 알아야 할 표현 기법 중 하나입니다. 원근법이란 무엇일까요? 원근법이란 사람의 눈으로 보는 3차원의 공간과 사물을 2차원의 평면에 묘사하는 기법입니다. 원근법에는 투시 화법에 따라 선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선원근법과 공기의 관계에 따른 색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기원근법이 있습니다. 원근법은 사람이 보고 느낀 세계를 미술로 재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근의 표현에 대한 개념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기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원근법의 개념이 미술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원근법이 정립된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원근법은 회화의 표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원근법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을 표현했습니다. 주로 사용한 방법은 원근감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설정한 방법입니다. 화면 안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덜 중요한 것은 그에 비해 작게 묘사했습니다. 중세시기 종교화에서 이 표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되는 인물은 크게, 주변 인물일수록 작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인식한 방법으로 단축법이 있습니다. 단축법은 단일 대상을 경사지게 보는 관점으로 짧아지도록 축소해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축의 정도로 사물의 거리감을 묘사합니다. 지난 3강 강의에서 알아보았던 대기원근법으로도 공간의 원근을 표현했습니다. 대기원근법은 가까이 있는 것은 색과 명암이 진하고 선명하게, 멀리 있는 것은 색과 명암이 흐리고 윤곽을 부드럽게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사물이 멀리 있을수록 공기 중의 입자로 인해 빛이 산란되어 색채와 명암이 흐리게 보이는 것을 색과 윤곽선의 정도로 표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양에서 원근법은 앞에서 살펴본 대기원근법과 선원근법이 있습니다. 선원근법은 15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발견하였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멀리 있는 사물이 작게 보이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축소되는 과정과 소실점의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이 원근법의 개념이 회화에 적용된 것을 마사치오가 그린 성 삼위일체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근법으로 공간구조의 거리감을 묘사해 거리에 따라 인물을 배치하고 2차원 평면의 벽에 또 다른 공간이 생긴 것과 같은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건축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원근법의 이론을 회화론이라는 책을 통해 정립했습니다. 체계적인 원근법의 이론으로 화가들은 실제하는 사물을 2차원의 평면에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구현하는 방법으로 원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형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형근법은 투시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선형근법과 다른 원근 표현 방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고정 시점의 존재입니다. 외화나 건축의 설계도에서 투시에 의해 물체의 연장선을 그리면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실점과 투시 연결선으로 공간의 입체감과 원근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소실점은 화면상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실점이 한 개인 것을 일점 투시법이라고 합니다. 대각선 구도나
깊이감이 있는 거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실점이 두 개인 것을 이점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소실점이 화면의 양쪽에 있으며 규모가 큰 건물의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실점이 3개인 것을 3점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소실점이 화면의 양쪽과 위 혹은 아래에 있으며 높은 건물과 같은 역동적인 구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근법을 사용한 미술품을 살펴볼까요? 원근법으로 입체감과 거리감을 표현해서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음을 이전 시기 회화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도 서양 회화에서 원근법은 대상을 묘사하는 기본적인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풍경화에서 원근법으로 가깝고 멀리 있는 대상의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인문화에서 원근법으로 대상의 중첩과 공간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근법은 르네상스 시기 건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원근법을 창안하고 정립한 이들은 모두 건축가였습니다. 20세기 추상 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원근법은 서양 회화의 근간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난 상강에서 알아보았던 빛에 의해 순간적으로 변하는 세계 인상을 표현하는 인상주의 회화의 등장으로 원근법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났습니다. 화가들은 원근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고정된 시점의 원근법에서 탈피하여 사물을 여러 관점으로 보고 해체하는 입체파와 같은 회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표현 방식이 전개되는 20세기 미술에서도 원근법을 여전히 기본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원근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동양 회화는 동양 철학과 세계관에 따라 정신수양의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이나 기교보다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이동 시점, 여백, 선, 시서와 일치, 문인화의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시점에 의한 대상의 본질적인 표현에 집중했으며 서양의 고정된 시점의 선언급과 같은 대상의 재현 방법은 동양 회화에서 집중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동양 회화에서 원근의 표현을 살펴볼까요? 산수화에서 삼원법은 구도와 공간을 표현하는 고도의 조형지각 방법입니다. 삼원법은 고원, 심원, 평원의 3가지 시점으로 산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고원법은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앙시로 산수의 높음을 표현합니다. 심원법은 산 앞에서 산의 뒤를 넘겨보는 구감시로 산수 골짜기의 깊이감을 드러냅니다. 평원법은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수평시로 산수의 넓고 광활함을 표현합니다. 삼원법은 서양의 고정된 시점의 투시 원근법과 비교해 다원적이고 이동하는 시점으로 특유의 공간 감각을 나타내어 동양 회화의 정수인 산수화 표현의 기본 형식을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 가까운 대상은 화면의 아래쪽에 멀수록 위쪽에 배치하는 구도 형식이 사용됩니다. 가까운 것은 강조하여 크고 진하게 그리고 멀수록 작고 흐리게 그립니다. 멀리 있는 대상이 가까운 대상에 의해 형태가 가려지도록 중첩시켜 공간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가까운 것이 작고 멀리 있는 것이 크게 표현되는 역원근법이 사용되려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원근의 인식과 표현은 그들이 인식한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각 미술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원근법은 대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의 결과입니다. 카이 자격증과정 미술품조사 분석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소형의 세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